솔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 방송. 오늘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고유 진동 해석과 선형 동적 해석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그것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대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웨비나 종료 이후에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 중 3분을 골라서 도미노 피자 슈퍼 디럭스 피자랑 콜라를 선물로 드리니 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진동 현상과 고유진동수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겁니다. 그리고 고유진동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요. 고유진동수 이론을 뛰어넘어서 선형 동적 해석 이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아주 여러 가지 해석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 모두 중첩법을 통한 시계열 응답 해석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들은 이러하죠. 자, 구조 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열 유동 해석을 위한 플로우 시뮬레이션, 사출 성형 해석을 위한 플라스틱스, 환경 영향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 4가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구조 해석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할 거고요. 자, 우리가 정적과 동적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적 해석, 동적 해석, 그리고 스태틱하다, 다이나믹하다, 이런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태틱 시스템, 즉 정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입력,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입력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F1이라는 하중을 가했을 경우 포인트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F1으로 하중을 가했을 경우 X1의 결과가 나오고 F2의 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X2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는 해석이 정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질문하실지도 모르죠. 그럼 인풋이 선형이 아닌 이렇게 커브 형태인데 이건 비선형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입력과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을 때 그 시스템을 우리는 스태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특징적인 것은 관성의 효과가 배제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중력 가속도를 우리 어떤 질량과 고려해서 정적 하중으로 처리한다면 이 역시 정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이내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재 FT라는 하중을 가했어요. 이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답이 있을 것인데 그때의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입력했었던 이전의 입력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다이내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스프링이 있고요. 천장에 매달려 있네요. 끝쯤에 메스가 있고 어떠한 시간 이력에 따라서 하중을 가해주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이나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스를 고려하고 이전 입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효과를 기억 효과 혹은 메모리 이펙트라고도 하고 이너시아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적과 동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형과 비선형을 한번 여기다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적과 동적과 선형과 비선형,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을 구분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고요. 선형과 비선형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 웨비나를 차차 해가면서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좀 보시면 이제 정적 해석은 선형 정적 해석이 있고요. 정적 해석도 선형과 비선형이 있고요. 동적 해석도 선형과 비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들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릴 거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수치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상은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현상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엔지니어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위에 표기한 4가지 해석 기법 중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치 해석이 또 존재하는 이유는 컴퓨터를 활용한 계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진동 해석과 선형 동적 해석 역시 컴퓨터의 그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동 현상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진동. 우리 뭐 진동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전화가 오면 휴대폰에도 진동 현상이 오죠. 진동 현상은 구조물의 동적 응답입니다. 구조물은 특정 주파수 외력에 대해서 진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물리 현상입니다. 자, 아래 좀 그래프를 보시죠.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진폭을 보시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낮이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높낮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하중이 이것을 하중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중이 가해지는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즉 1초에 이 하중이 몇 번 오느냐,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이 역시 구조물의 응답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떠한 구조물은 하이 프리퀀시, 즉 파란색 그래프에 크게 반응을 하는 구조물이 있을 거고요. 빨간색 그래프, 뭐 좀 낮은 주파수 영역대에서 구조물이 크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주파수를 우리는 고유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 고유 진동수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natural frequency라고도 하고 resonant frequency라고도 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고유 진동수는 일정한 형태를 갖습니다. 자, 이 주파수에 구조물이 떨린다는 것은 아는데 그 형태는 어떠할까? 그 역시 우리가 공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동적 외력이 작용할 경우 이론적으로 구조물은 매우 큰 변형과 응력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을 우리는 공진,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아마 공학을 전공하셨거나 뭐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제 공진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고유 진동수에 대한 화두를 던졌는데 이 고유 진동수, 내추럴 프리퀀시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뭐 감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실질적인 물체 무한계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 일단 이거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한 요소 모델의 경우 고유 진동수의 개수는 모델의 자유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유한 요소 모델 해석을 할 때는 절점의 자유도와 연관된 고유 진동수를 갖습니다. 앞서 첫 번째 줄에는 무한계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했지만 유한 요소 모델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한 요소의 개수나 절점의 자유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진동 특성은 구조물의 형상, 재료, 경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고유진동수와 관련된 모두 형상을 찾는 해석을 우리는 frequency analysis라고도 하고요, modal analysis라고도 하고요, normal mode analysis라고도 이렇게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유진동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량 정보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진동은 동적 응답이기 때문에 질량이 반드시 포함되어 이너시아 에펙트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유진동 해석에서는 하중이 불필요하고요. 하중을 줄 경우 고유진동 특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죠. 이것도 일단 받아들이시죠. 자, 그 밑에 기타 줄 인장력이 크면 고유진동수가 증가하고 인장력이 낮으면 고유진동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진동 해석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다이렉트 스파스 솔버를 활용해서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오토매틱 솔버 설정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반영돼서 아래와 같은 모드 쉐입과 내추럴 프리퀀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EM으로 구조 해석을 한다, 진동 해석을 한다, 동적이든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일자유도 운동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방식이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매스라고 되어 있는 M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이 하나 달려있네요. 이 스프링의 강성을 표현하는 K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것을 무한하게 진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줄여주는 댐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FT라고 해서 외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게 대응하는 리스판스, 즉 응답이 X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T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 계속 하모닉하게 움직이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이를 계산하면 한 번 미분해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요. 두 번 미분해서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스나 강성, 댐핑 이런 것들이 상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리니어 시스템,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1자유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목표는 시스템의 응답, 즉 XT를 구하는 것이 구조 해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매우 유명한 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의 솔루션을 알 수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아주 복잡한 수식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러한 가속도와 속도, 변이, 하중의 텀들이 각각 있는데 우리가 댐핑과 외력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프리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외력이 없을 경우에는 프리 바이브레이션이지만 댐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댐프드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경우 우리 수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정확한 솔루션을 우측에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다 계산해 놓았죠. 그러면 우리 고위진동수는 어디 있느냐? 댐핑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운동 방정식에 아주 해가 아니라 특정한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측항에 하중도 들어가 있고 댐핑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에서도 우리는 솔루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컴퓨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영상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스프링 모델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량과 댐핑, 스티프니스 이런 값들이 상수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상수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유도가 굉장히 많다면, 외력이 복잡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인간이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한요소 해석, 즉 Finite Element Method를 도입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한요소법은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아주 제가 심플리파이해서 한 4단계 정도로 한번 줄여봤어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합니다. 이 기술된 미분 방정식은 유한요소법에서 사용되는 변분법이라고 하는 아주 스페셜한 처리 방법에 의해서 행렬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행렬식으로 변환이 되고 이 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똑같은데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매트릭스 폼이고요. 이렇게 괄호로 덮여져 있는 것은 이제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보는 다루는 물건들은 굉장히 자유도가 많은 변형 형상의 변형 형상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텀들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하는 이 웨비나는 약간의 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식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진동 해석이나 선형 동적 해석에 대해 설명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되 이 영상을 한 2번, 3번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또 우리가 이렇게 앞서 보셨던 이런 변분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행렬식이 구성이 되면 우리는 매스 매트릭스, 댐핑 매트릭스,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이미 다 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우리가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폼에 대한 해를 푸는 것이 우리가 해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선형 정적 해석과 선형 동적 해석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리니어 스태틱 해석, 선형 정적 해석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즉 K가 해석이 진행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경우, 이 일정한 경우를 우리는 선형 정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속도와 가속도 항을 제거해서 단순히 스티프니스 이 항만 포함한 것을 우리가 스태틱 해석이라고 하죠. 근데 리니어 다이나믹 해석인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그러한 운동 방식을 모두 고려하지만 M과 C, K 매트릭스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선형 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또 이게 제가 웨비나를 하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댐핑은 구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구하거나 가정에서 정해야 되지 수학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하는 것은 이 운동 방정식의 UT겠죠. 이 UT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진폭 시스템의 응답을 볼 수도 있고요. 이 식을 변환해서 주파수 형태로, 즉 스펙트럼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유진동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선형 동적 해석을 논하기 전에 고유진동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이 운동 방정식에서
일단 댐핑은 너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항은 제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중도 주지 않고 0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방정식은 행렬 형태의 이계 재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free vibration for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 진동 해석은 미지 변이 UT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미지 변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M과 K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지금 현재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얘는 댐핑이 없고 사인 코사인 형태로 응답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의 형태를 어떠한 벡터 파이와 지수함수 E의 I 오메가 T를 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를 가정을 한 것을 두 번 미분해서 이 항을 집어넣고 그대로 한번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해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오메가를 고유 진동수라고 하고요. 요 파이를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atural frequency라고 하고 파이는 모드 벡터라고 합니다. 아이젠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파이로 묶어버리면 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 형태가 바로 그 유명한 고유치 문제의 기본적인 폼입니다. 고유치 문제,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풀면은 이 시스템의 우리는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뜯어보면, 자, 우측 항이 0이에요. 자, 이 왼쪽의 항이 0이 되기 위한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고유 벡터를 구하고 싶어요. 시스템의 특징인. 근데 이 파이가 0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면 해를 구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이 파이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되고 왼쪽에 있는 항이 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1자유도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식을 0으로 세팅해서 넘겨놓고 보면 고유 내추럴 프리퀀스는 K와 M의 이러한 관계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공업사 같은 걸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다자유도죠. 다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요소가 많이 있고 변형이 될 요소가 노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요 빨간 줄 쳐져 있는 요 매트릭스 폼에 대한 역행렬이 0일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자, 이 역행렬이 없다는 것은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말이 어렵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역행렬, 디터미넌트, 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역행렬이 있겠죠. 그럼 역행렬을 앞서 식에 앞뒤로 곱해주게 되면 아래와 같은 폼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역시 고유 벡터가 0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로 우리는 요 폼의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것을 만족하는 고유 진동수를 계산하는 것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해를 대입해서 구하고 이 고유치 문제 폼을 구하고 파이는 0이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왼쪽 폼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게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도록 오메가를 계산하는 것이 고유진동 해석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오메가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 폼의 원래 폼에 대입해서 이것을 0이 되도록 만족하는 고유 벡터를 찾는 행위가 고유진동 해석입니다. 쉽지가 않지만 이렇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 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I라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I라는 매트릭스는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대각 행렬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이죠. 이 형이 이러한 그 매트릭스가 포인터를 잠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폼으로 우리가 이 폼을 풀기 위해서 요 예제를 가져온 거예요. 자, A와 I를 요 식에 대입을 해서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도록 계산을 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디터미넌트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게 두 개 곱하고 빼주고
2차 방식으로 나오고 인수분해를 하면 란다는 마이너스 2와 3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IGN 밸류, 즉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값이 두 개일까요? 이 값의 크기는, 아니, 값의 개수는 매트릭스의 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매트릭스의 크기가 2x2, 행렬이 2x2 행렬이기 때문에 IGN 밸류는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3x3, 뭐 100x100, 그러면 그 개수만큼 IGN 밸류는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유치 란다1과 란다2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값을 원식에 대입을 해서 벡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유 벡터를 하나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고유 벡터를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유 벡터가 두 개, 아이젠 밸류가 두 개, 아이젠 벡터 두 개, 아이젠 밸류 두 개. 란다 1과 파이 1이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만약에 n이 100개라고 하면 100개의 쌍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아이젠 페어라고 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유 벡터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V1 또는 V2, 이 아이젠 벡터의 특정 값을 곱해서도 곱하여도 관계는 성립합니다. 제가 만약에 2-1이라고 하는 여기에 상수 2를 곱해서 4-2라는 아이젠 벡터를 설정하더라도 이 관계식은 만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아이젠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유 벡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형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계산한 두 개의 고유 벡터의 직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벡터 1, V1과 V2에 대해 직교가 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면 직교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벡터 폼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 벡터의 형태를 트랜스포즈, 위치를 밖으로 돌려주는 거죠. 트랜스포즈에서 두 번째 벡터가 곱했을 때 0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두 벡터가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오소고널리티라고 하고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죠. 자, 2-1에 대한 벡터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2, -1 지점에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1이니까 0.5, 1를 찍습니다. 실제로 선을 두 개를 그어보니 두 개의 벡터가 직각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교는 이 두 개의 벡터가 직교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상수 두 배를 해서 4와 -2로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벡터의 직교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고유 진동 해석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진동 해석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볼까요? 2차원 벡터인 경우에 평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평면을 그렸죠. 4차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각화가 불가능합니다. 3차원인 경우에는 공간에 제가 벡터를 그려서 직교함을 보여줄 수 있지만 4차원 이상의 경우는 시각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n-dimensional space라고 하는데 진동 해석에서는 자유도의 개수가 n입니다. 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차원 레벨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계속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각화가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그런 복잡단안한 그러한 뭐 수식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 고유진동 해석을 우리 솔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CAD 모델을 생성하고요. 혹은 생성되어 있는 CAD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애널리시스 스터디를 생성하는 데는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절의 물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구속 조건을 부여하고 하중을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메시를 생성해서 해석하는데 제가 보증하건대 이 6단계를 거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끝단이 고정된 원형 단면을 가진 웹8보의 고유 진동 모두수를 제가 15개만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유도 개수만큼 이러한 고유 진동수의 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값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내추럴 프리퀀시는 아주 저차 모드, 약 1차에서 한 10차 모드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15개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동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종국에 구해야 되는 변이는 구하지 못한 것이죠. 그 변이는 여기서 이제 개선합니다. 앞서 제가 선형과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넌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는 않는 주제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스킨 등을 통해 시간 적분을 하고 비선형 항목을 반영합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 1초 때 계산하고 2초 때 계산하고 3초 때 계산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까지 계속 다이나믹한 응답을 찾아가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드 형상이나 내추럴 프리퀀시가 불필요하죠. 그리고 하중에 의해서 구조물의 강성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넌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선형으로 가정을 하고 좀 심플리파이해서 빠르게 계산을 얻고 싶다 그러면 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 해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모달 타임 히스토리 애널리시스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동쪽 환경에서의 구조 시스템의 응답을 당연히 계산해줍니다. 모두 중첩법을 사용하라고 하고요. 계산 단계에서 시간 적분 기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임플리시트 타임 적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그 응답을 계산하는데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애널리시스의 결과물을 활용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고유 주기 및 그에 대응하는 이제 모드 형상 등을 이제 해석에 활용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다이나믹과 스태틱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우리 시계열 하중의 변화가 어떤 내가 하중을 시간으로 딱 줬을 때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레저넌스 프리퀀시, 즉 내추럴 프리퀀시의 3분의 1일 경우에 이 경우는 다이나믹이 아닌 스태틱 해석으로 간주됩니다.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스태틱과 다이나믹은 이제 하중이 가해지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요걸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리니어 다이나믹스 중에 하나인 모달 타임 히스토리 애널리시스는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멀티 자유도,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죠. 그러니까 요소가 많고 복잡한 형성 시스템 운동 방정식의 해를 모달 애널리시스 테크닉을 포함해서 풀게 됩니다. 그 해석 결과는 변이, 응력, 변형률, 달력 등 각각 타임 스텝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 가능한 댐퍼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고위진동 해석 결과와 우리가 모달 타임 히스토리 애널리시스가 어떻게 결부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출발은 커플드 되어 있는 운동 방정식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아주 복잡한 매트릭스와 벡터로 표현된 것들이죠. 이 방정식을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계산량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풀기 쉬운 형태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모달 중첩법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자, 모달 타임 히스토리 애널리시스는 모두 중첩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던 커플드 시스템이 있고요. 앞에서 어떤 시스템의 고유 벡터들이 존재합니다. 자, 아까 자유도의 개수만큼 고유 벡터의 개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첫 번째 모두, 두 번째 모두, 세 번째 모두 각각의 모달 매트릭스, 즉 아이젠 벡터의 값들을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다 모읍니다. 다 모은 다음에 이러한 파이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앞서 보셨던 고유치 문제의 식과 동일하게 이 식을 꾸며줍니다. 이 식을 꾸며주고 우측에 있는 오메가 제곱은 앞서 또 계산했던 고유 진동수의 항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구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도에 n개의 자유도가 있다면 이 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n개의 운동 방정식으로 디커플합니다. 나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달 변이 벡터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계산해야 될 것은 u죠.
이 U입니다. 하지만 이 U를 바로 계산하지 않고 어떠한 모달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모달 매트릭스와의 곱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요식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이 매우 좀 심플화 되는데, 자, 행렬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는 매스 매트릭스죠. 질량과 연관된. 그리고 요거는 스티프니스, 강성과 관련된 매트릭스죠. 요 두 개의 매트릭스의 폼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면 결국 매트릭스의 형태의 개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다자유도의 문제가 아주 싱글 자유도의 문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셨던 이 방정식에 비해서 이 방정식을 푸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울 뿐만 아니라 이 방정식을 n번을 푸는 것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체 풀 이퀘이션보다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디커플드 된 각각의 이퀘이션들을 다 풀고 그 솔루션들을 중첩하는 것이 바로 모두 중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간항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 접근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그런 알고리즘은 뭐 윌슨 시타법, 뉴마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i번째 자유도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i2라는 자유도에 응답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수히 계산해서 전체 다 합쳐주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U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진동 해석 결과와 결과를 활용해서 이 시계열 운동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는 M과 C와 K는 변하지 않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러한 아주 훌륭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댐핑 이펙트입니다. 사실 앞서 보셨던 이 이퀘이션에 댐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해야 된다고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비스커스 댐퍼 등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동적 시스템에 초기 하중을 가하면 시스템의 진동은 진동을 하다가 점차 진폭이 감소됩니다. 자,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프링을 당겨 놓으면 크게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이 현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게 원인이 바로 댐핑이라는 것이죠. 이 댐핑의 원인은 내부 및 외부 마찰, 열 효과, 공기 저항 등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현상이고요. 수학적으로 댐핑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다. 사실상 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댐핑 이펙트는 일반적으로 idealized formulation, 즉 이와 같이 주어진 식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경우 동등한 속도에 대응하는 비스코스 댐퍼, 이러한 형태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좀 더 복잡했던 그 수식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시 매우 쉽습니다. CAD 모델을 생성하거나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터디를 생성하시는 데는 5초면 되고요. 재료 물성을 부여하고 댐핑도 부여할 수 있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댐핑 값을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속 조건을 주고 시계열 하중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쉬를 생성하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시간 흐름에 따른 다이나믹한 리스판스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고유진동 해석의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해석 단계에 솔리드웍스가 시뮬레이션이 자동적으로 고유진동 해석을 수행해서 그 결과 값들을 활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 5초간 이런 사인 곡선의 하중을 주고 3초가 조금 넘어서는 그냥 하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의 화면인데요. 솔리드웍스의 인터페이스랑 아주 동일하고 왼쪽에 몇 개 되지 않는 트리로 이와 같은 하중을 부여하고 복잡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단을 잡아주었고 버티컬 방향으로 이런 사인파 형태의 하중을 3초 정도까지 주었습니다. 좀 더 심심할 것 같아서 5초에서 7초에 한 6.9초 정도 되는 거 같네요. 6.9초에서 7초 정도까지 또 굉장히 큰 값의 임펄시브 로드를 또 따로 주었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사인파 형식과 지금 이런 임펄시브 로드를 한 타임에 같이 집어넣어서 1초부터 10초까지 시리얼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해석 결과 이렇게 제가 예측했었던 리스판스가 나타남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또 추가적으로 가했던 임펄시브 로드가 가졌을 때 이런 피크 리스판스가 확인됨을 알 수가 있고, 내가 레일레이 댐핑이라고 하는 솔리드웍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댐핑 값을 사용하니 이런 식으로 댐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댐핑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진동의 효과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댐핑을 주지 아니하고 처음에 사인파 같은 하중을 주고 5초대에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댐핑이 없고 무한히 진동하게 됩니다. 제가 10초에서 해석을 끊었는데요. 이렇게 끊지 않으면 영원히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댐핑의 역할이 구조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다양한 댐핑 값을 정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러한 영상을 이제 10초 동안 변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 관계자분께 확인해 보니까 좀 그냥 끊김 현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대체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오늘의 웨비나의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하모닉 애널리시스와 랜덤 바이브레이션 애널리시스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디하게 작용하는 하중을 이와 같은 A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랜덤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파도라든지 공기의 난기류 이렇게 굉장히 퓨리에 트랜스폼이 필요한 복잡한 기법 역시도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웨비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이론의 백그라운드를 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help.solidworks.com으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이론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설치하시고 나면 시뮬레이션이 어떤 것인지 인트로덕션 하는 자료도 있고요. 이론적 매뉴얼도 존재합니다. 리뷰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뭐 역량이라든지 지식을 이제 배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자료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Q&A 시간인데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왔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진동은 없을까요? 이게 어떤 걸로 질문하시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제 중력 가속도는 컨스탄트 값이죠.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중력을 가한다면 진동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스태틱한 하중이 이제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하시는 게 좀 다른 거면 다르게 답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질문상에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변이가 가장 심한 물체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가장 까다로운 댐핑 종류는 무엇일까요? 변이가 가장 심한 물체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배 미분 방정식, 자, 뭐, 댐핑이라는 이렇게 다 정확히 모사되고 그 개수들이 정확히 표현이 될 수 있다면 해석이 아니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어떤 물건을 개발할 때는 그런 정확한 결과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선형화된 해석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댐핑 종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댐핑이 까다롭습니다. 댐핑은 어떠한 재료의 물성이나 어떠한 뭐 단순한 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조건이라든지 구조물의 형태, 연결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정의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까다롭죠.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이 뭐 수십 년간 경험을 쌓으면서 이런 해석에는 뭐 이런 댐핑이 좋더라 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같이 이런 상용 프로그램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댐핑의 종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네요. 자, 3번 질문. 자, 해석 이후에 고유 진동수만으로도 강도에 문제가 없는지 2차, 3차 진동수만으로 판단되는 방법이 있던데 설명 부탁드려요. 요거는 제가
그 후반부에 설명드렸던 이제 리니어 다이나믹스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 설명드렸던 고유진동수 해석만으로 볼 수 있느냐?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1차 모드와 2차 모드, 3차 모드, 이 초반에 있는 모드를 아주 주요 모드라고 하고 실질적인 진동 영상에서 가장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분께서 고유진동수 해석을 했어요. 자, A라는 고유진동수를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모드가 고유진동수 값이 뭐 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엔지니어가 보니까 가해질 하중의 프리퀀시가 3이다. 그러면 이 설계에는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고유진동수 내추럴 프리퀀시에 하중이 가해지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진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중 프리퀀시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고유진동수가 변하도록 경계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제로를 바꾸거나 형상을 바꾸거나 이러한 엔지니어링 후처리가 필요한 것이죠. 저 파이 표시는 어떤 질문인가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파이는 아이젠 벡터입니다. 예, 오메가는 내추럴 프리퀀시고요. 아이젠 벡터는 그 고유 진동 모드에서의 그 구조물의 형상이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이젠 벡터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했던 웨비나를 한 번 더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CAD 생성은 반드시 솔드웍스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CAD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가 내가 설계한 이 소중한 CAD 모델을 바로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설계자를 위한 특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해석을 했던 십몇 년 전에는 유한요소 모델 같은 경우는 아주 별도로 굉장한 노력을 몇 달에 거쳐서 이제 만들어야겠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활용하신 바와 같이 그 CAD를 바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CAD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제가 또 나중에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이 이제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21번째 고유진동 해석 및 선형 동적 이론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좀 사실 쉽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좀 수준 있는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강조해 드렸던 그런 용어들은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좀 찬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20일 날 고무 해석 및 고무 재료 모델의 개요에 대해서도 또 웨비나가 있으니까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 카페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모든 웨비나 내용은 이 카페에 이제 공지가 됩니다. 이 카페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좀 많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외롭다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트워킹을 하고 싶으실 때,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싶으실 때, 무슨 이유든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제가 오늘 했던 웨비나 영상도 보시고, 다른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그 지식을 알아가는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고요? 자, 네이버로 가셔가지고 솔리드웍스 마스터를 치시고요. 카페명으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회원 공유 영상을 통해서 이 웨비나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기타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나 또 아주 B급 감성을 가졌지만 A급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쉽진 않았죠. 하지만 꼭 필요한 웨비나였다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서울 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 방송. 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대였고요. 다음 웨비나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